청소하는 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공부하게 되고 우선 이 건물은 현재 다 매각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미 낙찰은 받았었다. 그 전에도 한번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왔었거든요. 보고 저는 이제 입찰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그 제가 드린 자료에 세 가지가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리고 지분을 매각하는 거다. 그리고 구분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가장 쉬운 것부터 지분 매각. 지분 매각한다는 거는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또는 3명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요거는 봤더니 소유자가 2명이셨습니다. 이 매물 나오는데 똑같은 지분인데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의미 없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건물도 예쁘고 그리고 거리도 되게 가깝잖아요. 상봉역 7번 출구에서 이렇게 있고 요 앞에 지금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무조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입찰을 포기한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여기 구분 지상권이라고 표현된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정확하게 제 밑에 땅을 모르겠지만 땅 밑으로 지하철도 들어가고 철도가 바로 옆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건축 제한이 들어가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했구나 라고 봐서 요것 때문에 저는 입찰을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얼마에 낙찰됐어요? 낙찰은 이게 2억 2,6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원래 실제 맨 처음에 나왔던 가격은 5억 6,537만 4천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신아파트 106동인데 여기 오른쪽으로 내려가실 때 오른쪽 가면 돼서 바로 편안하게 가보시면 됩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노후된 빌라를 가고 있어요. 연식은 그래도 이것도 한 02년이니까 20년 이상 된 노후된 빌라인데 오히려 경매 수익으로는 이런 게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지만 실제로 숨어있는 보석 같은 느낌이랄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예보는 안 보고 오셨나봐요. 아니 일기예보 봤는데 제가 오늘 같이 가려고 이제 신청하신 분이 저 포함해서 총 7분에서 8분 정도 되더라고요. 이분들께 갑자기 일정을 비 오니까 안 할게요 라고 하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왜냐면 다들 직장인 분이시고 시간 투자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되 조금 전과 같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빌라들이라고 하면은 1층 필로티 그쪽에서 잠깐 비를 피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자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죄송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좋았으면 또 좋았을 텐데 대신에 또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 2배 더 열심히 여기는 딱 좋아. 크게 선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스킵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유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기 아파트 면적 이 빌라 5층이 나왔는데요. 5층 면적이 총 16.3평입니다. 전용 면적으로 얘기하면은 54.1. 조금 전에 봤던 아파트가 59제곱미터 아파트였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빌라 측은 면적이 상당히 크네? 라고 보실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엔 노후됐어요. 여기 막 그래서 뭐 녹슨 흔적도 있는 것 같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하시다 생각하지만 면적 크고 방도 3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적 큰 3개짜리 빌라가 얼마 정도 해야 될까? 얼마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크게 선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스킵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유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기 그 시세를 판단해 봤습니다. 시세는 시세 판단드리기 전에 우선 여기 아파트 면적 이 빌라 5층이 나왔는데요. 5층 면적이 총 16.3평입니다. 전용 면적으로 얘기하면은 54.1. 조금 전에 봤던 아파트가 59제곱미터 아파트였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빌라치고 면적이 상당히 크네? 라고 보실 수 있고, 겉으로 보기엔 노후 됐어요. 여기 막 그렇죠. 뭐 녹슨 흔적도 있는 것 같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하시다 생각하지만 면적 크고 방도 3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적 큰 3개짜리 빌라가 얼마 정도 해야 될까? 얼마 해야 될까요? 20년 됐습니다. 20년 된 아파트 방 3개 있는 거, 아파트 59제곱미터 조금 작은 거. 제가 미리 가격을 봤는데요. 매매 가격이 2018년도에 2억에 팔린 게 있고 이 아파트, 그리고 20년도 22년도 해가지고 팔린 가격이 2억 한 2천 정도 됩니다. 2억 2천에 방 3개 있는 큰 곳을 가꿀 수 있을 수 있다. 역과의 거리 이 정도, 그리고 초등학교 있는 곳, 그리고 뭐 입지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되니까. 어찌 보면 요거는 일부러 요즘 사회적 이슈되는 역전세보다는 방 3개짜리를 갖고 있는 빌라 요 정도 평수에 대한 수요가 그냥 2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동네 근처 조금 더 싸게 주면 나는 2억 4천에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매매가는 18년도에 2억이었고 22년도에 2억 2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매매 상승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2억 2천에 사면은 한 10년 후에도 2억 2천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투자 수익. 그러니까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받는 개념으로. 전세를 만약에 2억 5천에 놨으면은 이거는 2억 2천 살 때보다 최소 3천만 원의 금액이 나한테 갑자기 생기는 거죠. 3천만 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뭐 잘못 투자하면은 제로가 돼가지고 내가 잃을 수 있지만 3천만 원에 따른 뭐 주식이나 금융이나 다른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6천만 원, 9천만 원, 1억 2천만 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택 없이 투자용으로만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 1주택 가지신 분이 조금의 여유자금이나 대출 받아서 하면은 월세로 충분히, 현재 월세가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없죠. 아까랑 건물 상태가 비슷하죠.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훨씬 비싸죠? 요거 맞습니다. 비쌀 것 같은데. 바로바로 아시네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재개발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었는데 재개발 공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화 5구역 주택 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구역만 지정된 상태고, 공공재개발의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현재 저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사 통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여기 매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실제로 실거주를 2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경매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 있어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요거 입찰하시고 낙찰 받으시고 내가 직접 2년 실거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법에 대한 제한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기성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 사항을 주는 거긴 하고요.